2024년 7월 12일 금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10일 연구원 미래지구 연구동에서 국내 리튬 유망 광상 탐사 결과 발표회를 갖고 리튬 유망 광상을 대상으로 지질조사와 물리탐사 등을 실시해 울진과 단양에서 리튬 자원 확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질연은 지난 2020년부터 4년여 동안 12개 국내 리튬 유망 광상을 대상으로 야외 지질 조사, 지화학 탐사, 지구 물리 탐사, 3D 모델링 등을 진행해 경제성과 매장 규모 등의 확인을 위한 시초 필요 지역 2곳을 선정했다.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부존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암석형 광상인 울진과 단양에서 집중적인 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 2곳의 광상이 지각 평균 리튬 품위보다 크게 높아 개발 잠재성이 큰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울진, 단양 광상을 포함한 전국 12개 유망 광상을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권리인 광업권이 지난해 말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한국금속자원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업이 미국 광물 탐사 기업 코볼트 메탈스에 투자를 등에 업은 호주 배터리 기업 아이언드라이브의 자회사인 한국법인으로 드러나며 국내 몇 없는 자원 유망지의 탐사 채굴권이 모두 해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음 뉴스. 국내에서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를 운영 중인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업체 큐텐에서 셀러 대금 정산이 지연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티몬 등에서 선불 충전금과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면서 일각에선 앞서 무리한 인수로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통해 유동성을 단기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왔다. 이에 대해 큐텐은 지난해 하반기 정책 변경으로 일부 혼선이 있었고 위메프는 판촉 쿠폰 적용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 소재와 제품이 멕시코, 미국, 캐나다에서 제강하지 않은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멕시코에서 수입한 알루미늄이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에서 제련되거나 주조되는 경우에도 10%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사실상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배터리, 반도체, 중요 광물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또한 종전 0에서 7.5%에서 25%로 상향됐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중국이 멕시코로 우회해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맞댄 요충지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블루칼라 유권자의 지지를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음 뉴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5월 금통위와 달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등 분위기는 바뀌었다. 이날 이창용 총재는 물가 상승률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도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현 상황은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다. 실제 하느니 기준금리를 내리려면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리고 난 뒤 가계대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시장 예상대로 9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한은의 인하 시점은 빨라도 10월 금통위가 돼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음 뉴스. 두산그룹이 11일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밥켓의 인적 분할 및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발표하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업 재편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두산그룹의 캐시카우, 즉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내는 두산밥켓이 지배구조상의 위치를 옮기기 때문이다. 두산밥켓은 2022년부터 2년 연속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고 올해도 1조 1,600일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영업이익 두 자릿수의 고수익 기업이다. 회사 측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현재의 캐시카우인 두산밥켓과 미래 성장 동력인 두산로보틱스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켓, 두산로보틱스 3사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분할, 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결정한 데 이어 조만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 뉴스.
게임 기업 시프트업이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한 첫날 시가총액 기준 상장 게임사 4위에 올랐다. 장 초반엔 주가 급등으로 게임사 시총 2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비심이 부족했다. 올해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 대여로 꼽힌 것과 달리 첫날 주가 상승률은 평균을 밑돌았다. 주가가 공모가보다 18.33% 오르면서 시가총액 4조 1198원을 기록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HD현대 마린솔루션 96.5%, APR 27% 등의 상장일 상승률보다 부진했다. 시프트업 주가가 앞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려면 영업 성과가 뒷받침돼야 할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먼저 주력 게임인 니케가 중국 출시 후 어떤 성과를 거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다음 뉴스. 서울 용산구가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한남동, 남영동, 용산 정비창 등 주요 재개발 구역의 시공사 선정 초일기에 돌입한 데다 대부분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분양 수요가 풍부해 사업성이 높아서다. 오는 16일 시공사 입찰 예정인 한남 5구역에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공을 들인 DLENC가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영동 업무지 구제 2구역 재개발조합도 오는 21일 시공사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다. 현재 삼성물산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수주 경쟁에 나섰다. 용산국제 업무지구 남동쪽에 위치한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역시 시공사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ENC, 삼성물산, 롯데건설 등 5개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로 3%포인트 인상한다. 외식업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다음 달부터 외식업주는 부가세를 합쳐 배달 중개 수수료로 10.8%를 내야 한다. 배달 중개 수수료 외에도 배달비와 카드 수수료까지 따로 지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배민의 이번 수수료 인상을 수익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한다. 배민의 모기업 딜리버리 히어로는 최근 유럽연합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해 6천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7월 11일 오후 11시 38분 원달러 환율은 1374.2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